네,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긴 안목에서 교육 얘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요. 교육은 백년지계, 백년대계라고 하는데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일,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서울의 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네, 예. 취임하시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지난 1년에 대한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죠. 어떻게 평가 스스로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뭐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잔잔하지만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또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거의 그 좋은 정책들은요. 저희가 좀 단절되었던 정책들도 다시 복원시켜서 안착을 시키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혁신학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친환경 무상급식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학생 인권 옹호관 임명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과거의 대표적인 혁신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단절되었었는데 복원시키고 또 안착시키고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반고 전성시대라든지 그리고 학생들 자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생 자치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뭐 이름이 멋있습니다만 여신 프로젝트, 여학생이 신나는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디세이 학교라고요. 요건 또 TBS에서 한번 소개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공교육 내에서 새로운 그런 교육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등등 나름대로 참신한 정책들도 많이 추진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또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조희연 교육감 하면 우리들이 딱 떠오르는 게 앞서 말씀하신 일반고 전성시대 이게 아마 트레이드마크로 가장 떠오를 겁니다. 공약사항으로도 그렇고 또 취임하시면서도 그렇고 일반고를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난 그 1년 동안에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 일반고등학교의 정상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뭐 저희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 뭐 사실은 서울을 약간 뭐 긴장을 서울 전역에 이렇게 불어넣기도 했던 자사고 정책 같은 것도 사실 크게 보면 일반고를 정상화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이제 초점입니다. 이 학부모님들은 이제 대개 본인들이 다니던 옛날에 그 일반고 집 인근에 서민들이 다니는 이 어떤 일반고를 지금의 일반고하고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특목고라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예, 옛날에 이제 여기 부모님들이 다니던 일반고는 그 일반고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이른바 세칭 인류대학도 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은 좀 뭐 황폐화됐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서열화 체계에서 특목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자사고에 의해서 거의 뭐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통로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굉장히 주변화되고 황폐화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 조금 이런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일반고를 다시 교육과정을 좀 다양화하고 일반고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입학 사정관제도라든가 이렇게 대학 입시를 할 때 포트폴리오라든가 해서 다양한 경험, 캐리어, 뭐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어쨌든 일반고의 내부적인 교육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1년 동안 좀 열심히 추진했고요. 정작 자사고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초점은 사실은 일반고를 이렇게 살린다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뭐 말하는 귀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건데 정작 여기는 떠들썩하고 너무 뉴스가 화두가 그쪽으로 됐죠. 일반고 저희들의 중심 정책은 조금 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고나 뭐 자유형 사립고나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목적이나 일반 어떻게 실험적인 형태인데 뭐 이쪽이 주가 돼버려서 나머지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일반 고등학교가 비정상화됐다.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신 건데 물론 이게 뭐 1년에 혹은 또 앞으로 1, 2년에 되는 단계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물론이죠. 문제죠.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그 큰 방향은 뭐 교육부에서도 일반고 역량 강화는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의 입장은 이제 이런 특권학교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 이른바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그대로 놓고 일반고를 살린다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걸 같이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자사고를 둘러싸고 좀 소란도 있었고 했던 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자사고에 관한 얘기는 그동안에 몇 차례 평가 과정과 또 진통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자사고인 미림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렸는데요. 미림여고 지정 취소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자사고 문제는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뭐 학부모나 학교 측에 반대가 있어서 함께 또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느냐가 또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서울에 총 25개의 자사고가 있는데요. 작년에 14개 평가를 했고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단히 뭐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요. 또 1년 사이에 교육부가 평가 지표,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커트라인을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탈락하는 학교가 거의 없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개 중에서 4개를 지정 취소했고, 다시 이제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개선 의지를 보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림여고만 말씀하신 대로 지정 취소를 했는데, 작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림여고 학교 당국에서도 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런 뭐 의지 표명을 해서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교육부의 반대로 바로 직권 취소를 하는 바람에 정작 서울에 자사고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줄이자 하는 그런 정책이 실효를 못 거뒀는데요. 작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런 변화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사고 측에서도 나름 이제 개선 의지를 좀 보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핵심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전 편입학 제도 같은 걸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고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자사고가 수시로 빼가 버려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학 때뿐만 아니라 뭐 1년 연중 무휴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부하고도 최소한 1년에 2회 정도만 하자든지 정한되면 한 1년에 4회 정도라도 이렇게 줄이자. 그러니까 일반고가 자신들이 충원되지 않는 학생이라든지 빠져나간 학생을, 일반고의 우수 학생을 정말 거의 뭐 이렇게 영입하듯이 빼가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 선생님들의 좌절감 같은 것들이 꽤 컸었죠. 그렇군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평가들이 또 있고요. 또 진행형으로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의견이 모아지면서 또 정상화가 되는 방향들을 기대하겠고요. 지금 앞서 이제 전임 교육감들의 잘한 것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가신다고 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혁신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의 뭐 김상곤 전 교육감부터 해서 서울도 그렇고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혁신학교 200개 목표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1주년 기자회견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그럼 앞서 무슨 특수고랑 또 뭐가 다른 거냐? 혁신학교의 뭐 개념일까요? 그리고 이제 추진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뭐 혁신학교 하면 되게 뭐 그 보수 진보 이렇게 프레임에서 보시는 분은 이게 뭐 진보적인 학교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학교가 굉장히 그 수동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는 학생 많고요. 그래서 정말 학교를 다시 살리는, 잠자는 학생을 일으켜 세우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공문이라든가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업무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선생님들의 열정을 회복을 하고,
그래서 훨씬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는 이제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를 회생시키기 위한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는 학교, 그런 열정이 넘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뭐 선도 프로젝트다. 파일럿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9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200개 목표를 제가 4년 동안 했는데 뭐 200개 목표는 달성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학교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학교 문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훨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심지어는 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게 이제 3주체 협약해가지고 협약도 맺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발성을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학교 규칙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학교 폭력도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을 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규제 규칙만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수동화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혁신학교가 지금 나름대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고 그런 혁신학교의 그런 새로운 기풍을 전 학교로 확산하는 게 오히려 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주로 이제 뭐 초중등이 많습니까? 과정 자체가? 예, 이게 좀 흥미로운 건데요. 초등학교는 강남의 학부모건 모든 학부모가 다 좋아합니다. 왜냐? 열정적으로 가르치고요. 창의적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다 좋아하는데 이제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면 대학 입시가 문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입시 교육 시켜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중고등학교까지 입시에 찌들지 않은 새로운 교육, 창의적인 교육이 회복돼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뭐 초등학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혁신학교가 중고등학교로도 확산돼야 된다. 오히려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런 그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율성 실험 또 혹은 새로운 진로 탐색 이런 걸로 앞서 말씀하신 그 오디세이 학교를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건 아예 1년 동안 그 자기 학교를 안 다니고 여기 가서 뭐 새로운 걸 막 찾고 이러더군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일이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경남에 김다운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대 제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학생은 이제 고대를 자퇴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다. 이 도구화된 교육이고 입시 경쟁 도구고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학생 자퇴가 있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남에 자퇴한 김다운이 서울에 살으면 이 오디세이 학교에 와서 과연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김다운 같은 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하지 않고 공교육 내에서 자신의 정말 꿈과 끼와 소망을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TBS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너희들이 고민해라.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보다 학부모들이 이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고 싶죠, 아이들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대학 가라. 그러려면 좋은 고등학교 가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좋은 대학 가는 사이에 창의력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서울시 교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의 창의성과 함께 스스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답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9시 등교 얘기도 얘기가 많을 때 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을 모여서 뭐 다 같이 답을 찾아보자 이런 그 대토론도 제안을 하셨고 일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9시 등교제도 그렇고 그런 그 토론을 통한 문화들이 학교 현장에서 좀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가
정말 그 죽은 공간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그러면서 어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치열한 토론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 토론이 있는 학생, 토론이 있는 교실, 그 다음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모토로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그 정책 사업의 하나가 이제 학생 자치 활성화입니다. 말씀하신 예. 게 그건데 학생들의 자치 능력, 학생들의 자율적 결정 능력을 말하자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육성하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려고 보면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조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자치 시간도 좀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 참여 예산, 자율 예산, 예. 학생 예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부여를 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니까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토론하고 결정하고 무슨 그런 사치스러운 일을 생각하냐. 대학 입시 코앞에 있는데 네. 무조건 암기하고 그러면 되지.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조금 바꾸고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자기 주도성, 자율 결정, 예. 자치 능력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저희들의 네. 큰 취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보면 어디로 뭐 어디 갈래 뭐 먹을래 하면 결정들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좀 뜨끔합니다.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시켜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교육의 어떤 뭐 철학이랄까요? 또 1년 동안 하신 일들을 봤고요.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오셨으니까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2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도 네. 서울시하고 이제 자치구들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네, 맞습니다. 예산도 좀 더 주고 목소리를 예. 듣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서울시하고는 뭐 다양한 협력을 하고 계시고 서울시 자치구들하고도 이제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협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선 6기 이제 지자체로 치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를 여러분 기억하면요. 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경남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서울시하고 서울교육청은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아주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에는 뭐 자사고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갈등 정책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일부. 근데 저희가 정말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교육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전국적인 모델을 저는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교육을 중심으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교육청이 협력하는 모델, 저는 이거 약간은 좀 외국의 수출 모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실제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과 달리 학교가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정말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지역사회 체험이라든지 진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가 또 최근에는 예산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저희가 학교 화장실. 우리 요즘 정말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요. 예산만 있으면 서울의 전역의 화장실은 좀 바꿔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이렇게 또 그런데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화장실 안 간대요. 참고. 그런 아이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 재래식이 있는데도 재래식은 없지만 이게 좌변기 같이 좌변기 같은 게 전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대 있는 그런 화장실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좀 화장실 같은 건 개선을 하고 정말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이제 이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력하는데도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속도로 보면 휴게실이 뭐 아름다운 휴게실로 지정되고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 학교의 화장실이
저희 어릴 때도 그렇지만 뭐 화장실 괴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늘. 예. 아직까지도 그런 환경이 좀 신축 학교는 괜찮아요. 근데 아직도 좀 안 좋은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문제이고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그런 협력 관계 굉장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누리과정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서울시하고 해서 추경 예산을 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만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그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는데 연관되는 건데, 누리과정이나 유아교육 자체를 지금의 이것도 사교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립 유치원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유아교육 자체를 공교육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가장 큰 영역이 또 유아교육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출발점도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부가 누리과정을 3세, 4세, 5세 이렇게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5세 누리과정은 전면 통합을 하자, 빨리. 3세, 4세, 5세 3년간 전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5세 유치원과 어린이과정은 전면 통합을 해서 의무교육 체계에 저는 편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5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합의해서 예산 문제도 전면적으로 좀 해결하고, 차라리 이제 3세, 4세는 조금 다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자는 제안까지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써 유치원 학교로 바꾸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명칭 자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좋은 국공립 유치원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국공립 유치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게요. 선망의 유치원입니다. 못 들어가서 난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좀 확충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공용 사립 유치원, 약간 국공립 수준의 성격을 갖는 사립 유치원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하신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듣고 가야겠는데요. 세계 시민교육 13일에 이런 얘기 정책을 발표하셨고, 16일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세계 시민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정말 심각한지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다문화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문화 2세들을 조금 차별 없이 대하고, 이런 노력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요걸 조금 세계 시민 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다문화 2세들, 국제 결혼한 이렇게 2세들이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되도록 하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거 차별 없이 대하자, 그런 약간의 취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가 정말 지구촌 공동체에 일원이다, 이런 좀 수평적인 생각을 갖고 공존의 생각을 갖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 정부가 최근에 이제 취하는 정책들을 보면 또 일본의 제1조선인 차별 정책들이라든지 전쟁 책임이라든가 이런 식민지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편협한, 답답한 이런 걸 느끼잖아요. 저희는 정말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일본의 그런 편협함을 부끄럽게 하는 새로운 교육을 한번 해보자. 요걸 이제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게요. 저희가 지금 실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구로동의 가리봉에 가면요,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400명 정도 되는데 한 40% 되는 학생이 다문화 2세들입니다. 다문화 쪽이 많죠. 근데 다문화 학생들은 연변 이렇게 해가지고 2세 있고 이렇게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안 가는 아주 후진 학교 같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급적이면 안 가고 다른 데로 이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은 여기에 한중 이중 언어 교실을 만듭니다. 저희가. 자, 여기는
저희가 한 두세 반부터 시도를 합니다. 두세 반은 아예 바이링구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TBS 영어 방송도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국제학교 이런 데 인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국제학교 내지는 세계 시민 국제학교 같은 식으로.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그 많은 학생은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네이티브 중국어 교육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중 이중언어 교실 같은 식으로 거기서 하자. 이런 취지를 저희가 갖고 있고 한번 요건 한 1년 정도 되면 저희가 성과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모델을 하나 모판을 만드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뭐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많은 관심을 못 쏟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평생 학습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4개 그리고 17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저희 산하에 이런 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금방금방 시간이 다 가버려서요. 이제 1년을 달려오셨습니다. 또 남은 임기 동안에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또 1년 지난 것만큼 많으실 것 같아요. 남은 임기 동안에 또 하시고 싶은 일들, 또 혹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또 학부모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1분 정도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청렴한 교육청이라는 이름 하에 제가 어쨌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에서 꼴등했습니다. 17등.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등으로 약간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한 7, 8위 정도까지라도 제 임기 내에 청렴도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촌지 문화를 바꾸자는 걸로 해서 정말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교로 오실 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 듬뿍 싸가지고 오십시오. 뭐 선물 같은 거, 촌지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근데 저희가 아주 획기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촌지 문화가 근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것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면서요. 남은 기간 동안에 서울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면서요.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